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3월 29일 화요일 종목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특하게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해봅시다. 반도체 관련 증착 장비인데, 네, 제가 이제 증착 장비는 잘 하지 않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다른 증착 장비에 대비해서 주가가 꾸준히 올라오는 굉장히 우상향의 모습을 따북따북 보여주는 좋은 종목이어서, 왜 이러한 종목들은 다른 종목과 달리 이렇게 수익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저희 카페에서는 제가 분석 자료를 해서 올렸는데, 오늘은 우리 유튜브 친구들과도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선 엔지니어는 추가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이익을 실현할 것인가?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결론부터 봅시다. 이미 1차 상승이 이미 이루어졌죠. 그래서 저는 이제 3만원, 지금 28,000원대인데 3만원 근처대 오면 이익 실현을 한번 해라.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제 결론이죠. 동사는 21년 실적 다각화를 성공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이제 기업을 잘 이끌어 왔죠. 2022년에도 경쟁사 대비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주가가 선반영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미 1조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속 상승으로 상승 시 30% 수준의 이익은 반드시 최소한 30% 정도의 이익 실현은 하고 넘어가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내용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만원 근처에서 시작을 해서 28,000원까지 왔네요. 그렇죠. 작년 12월부터 이제 종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시가총액이 1.3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 이제 장비업체 중에서 1조가 넘는 기업들이 흔치는 않죠.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렇게 꾸벅꾸벅 또박또박 잘 올라와 있는 예쁜 모습을 가진 아주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동사의 수급주의를 봅시다. 이제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는 외국인들이 땡기다가 그 이후에 바톤을 받아서 한국인이 땡기는 거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주가를 끌고 올라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외국인들이 살짝 도움을 주는 그러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만 더 올라온다면 이익 실현에 국내 기관들이 나설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 물량들이 매도로 쏟아질 확률, 이것을 외국인이 받아줄지 또 개미들이 가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국내 기관의 스탠스를 보면 이 정도 올랐으면 엎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안 받아준다면 또 가격 조정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거의 목에 차 있다. 수급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동사의 공매도 추이를 한번 참고를 한번 봅시다. 60만, 70만 주 정도 있다가 최근에 살짝 다시 75만 주까지 공매도가 늘어나네요. 많이 올라오니까 때리는 세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점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매출액 분야는 크게 3개 분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반도체 증착 장비가 약 80.3%,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가 10%, 그 다음 태양광 관련 장비가 9.5%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태양광 이 3개의 증착 장비 관련 그러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확 박아 놓으셔야 됩니다. 동사는 무엇하는 회사인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와 태양광 증착 장비를 제조한 회사이다. 주성 엔지니어는 1993년 설립됐으며 증착 장비 제조 기업이다. 반도체 부분의 주요 증착 장비 ALD 증착 장비죠. 오토믹 레이어 디포지션인데 원자로 하는 증착 장비. 이 증착 장비 중에서 가장 고퀄리티의 장비가 ALD 증착 장비죠. 디스플레이하고 태양전지 분야는 PCV나 ALD 장비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ALD 장비를 주로 납품을 하고 있다. 현재 회사는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더욱 가속화되는 반도체 산업에서 차별화된 ALD 증착 장비 기술을 기반으로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반도체 양산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에는 TFT 레이어 확대 및 인캡처레이션, 이것을 봉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뭐가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잘 보호해서 쌓는 것을 봉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TSP, 터치 스크린 패널, MOCVD, ALD 등 중소형과 대형 패널 장비 등으로 다각화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산업으로도 매출 확대를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를 하다가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또한 최근에는 태양광 산업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세계 최고 HJT 태양전지 발전 효율을 계속해서 기록 중이다. HJT? 저도 이거 몰라가지고 봤는데 이종 접합 증착 기술이라고 그러더라고. 헤트로 정션이라고 그러는데 N타입의 태양광 단결정을 증착해서 이종으로 접합해서 증착하는 기술인데 아주 고퀄리티 증착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중국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향후 반도체 초미세 공정 기술과 OLED 디스플레이 대면적 증착 기술, 융복합 기술을 바탕으로 35% 이상 효율 구현이 가능한 차세대 태양전지 장비를 시장에 최초로 선보여 태양전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서는 ALD, 다음에 OLED 대면적, 그 다음에 태양광, 아주 뭐 산업이 삼각형 구조를 잘 이루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음에 태양광인데 전부 다 최굿 퀄리티의 장비, 가장 최단의 비싼 장비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히스토리는 너무 유명하죠. 먼저 삼성전자의 아마 벤더였던 것 같은데 독립을 선언하면서 중국 쪽으로 가는 것을 독립을 선언하면서 삼성과 사이가 안 좋아서 틀어져 나와서 거의 망할 뻔했던 회사를 사장님이 잘 키운 거죠. LG 쪽과 친하게 되고 중국 쪽을 개척하게 되고 태양광 쪽을 또 개척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살아남은 몇 안 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을 떠나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흔치 않죠. 톱텍도 삼성과 잘 나가다가 한 대 얻어맞고 톱텍 자빠져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인데 삼성이 무섭긴 무섭습니다. 전부 다 이제 오랫동안 삼성과 관계를 가져오다가 또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회사들이 중소기업들이 뭔가 이제 삼성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도전을 했다가 다 얻어맞는 케이스인데 그 중에 성공한 케이스가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삼각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광을 잘 이 안정된 구조로 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는 이러한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장비도 이러이러한 장비들을 생산하고 있고, 태양광 전지도 이러이러한 장비들을 생산하고 있다.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태양전지에 이제 이렇게 화학물질을 바르기만 하면 거기에 이제 태양전지 발전이 되는 아주 최고급 기술이 페로브스카이트인데 이 기술에도 동사의 증착 장비가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의 기술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D램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D램의 구조부터 이야기합시다. D램은 한 개의 셀이 한 개의 트랜지스터와 한 개의 캐파시터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D램은 셀 한 개당 한 개의 트랜지스터와 한 개의 캐파시터로 이루어졌는데 카패시터라고 그래야 되나? 네, 발음을. 네. 자, 트랜지스터는 뭐냐? 이 캐퍼시티의 전하를 채워주는 스위치 역할을 하죠. 그럼 캐퍼시터는 뭐냐? 전하를 저장하고 이 전하가 데이터를 기록한 역할을 하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캐퍼시터. 이 캐퍼시티의 전하,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기본 단위인 전하를 공급해주고 이것을 제어해주는 스위치, 이 스위치하고 저장 장치 두 개로 이루어지는 게 D램의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사용하는 동사가 테크 마이그레이션에 노력을 한다. 이 이야기는 그럼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나 단어의 개념은 뭐냐? 먼저 트랜지스터와 캐퍼시터 크기를 주로 감소시키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규모를 줄여서 더 많이 이제 칩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크기를 감소시키고 정전 용량을 증가시키는 게 테크 마이그레이션이죠. 그죠? 그럼 트랜지스터와 캐퍼시터가 작아져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웨이퍼 칩 수를 증가시키고 생산 비용을 감소시키고 수익성을 증가시키는 게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거죠. 크기를 감소시키고 정정 용량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기술과 변화가 필요한 거죠.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어려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캐파시터,
DRAM을 이루고 있는 두 축 중에 하나인 트랜지스터 말고 캐파시터의 하이 HK라는 소재를 변화시키면서 여기에 전하를 더 많이 머물게 하고 더 많은 저장 용량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죠. 하이 HK라는 것은 SiO2, 이산화규소의 유전율인 3.9보다 높은 K, 유전율 값을 갖는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유전율이 더 높은 어떤 물질을 여기다가 사용하는 거죠. 하이 HK는 지르코늄 혼합 계열에서 점차 유전율이 높은 하프늄 옥사이드 혼합 계열 등으로 이 소재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전율이 약 3.9에서 20으로 가니까 숫자가 7배가 더 증가하는 거죠. ALD 원자 증착 구조적인 성장은 ALD의 구조적인 성장은 하이 HK 물질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ALD 개발 증착 장비가 필요한 거죠. 이 소재를 바꾸면 된다면 여기가 큰 투자의 핵심 포인트고, 이 캐파시티를 이렇게 하이 HK 물질로 바꾸려면 여기에 대한 증착을 해줘야 되는 거죠. ALD를 주로 원자로 증착을 하는데 여기에 가장 퀄리티 있는 기술을 만든 그러한 회사 중에 하나가 동사라는 거죠. 구조적인 성장의 수위를 위해서 새로운 원자 증착 제조 장비를 양산하는 기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게 지금 DRAM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DRAM은 한 개의 트랜지스터와 한 개의 캐파시터가 한 개의 셀을 이루는데, 트랜지스터보다는 캐파시티 쪽의 소재를 바꾸면서 이 소재를 바꾸기 위해서 다양하게 아주 정교한 증착 장비가 필요한데, 그 증착 장비가 ALD 원자로 만든 아토믹을 이용한 증착 장비인데, 그 증착 장비를 잘 만드는 회사가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또 동사가 매력을 받는 것은 지금 OLED 패널을 삼성과 LG가 서로 섞어서 협업을 하겠다는 거죠. LG는 OLED 시장이 커지지 않으니까 자기 것만 생산하기는 문제가 있고, 삼성은 OLED 패널을 좀 공급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삼성과 LG의 태스크포스 팀이 만나서 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이제 발표 단계만 남았는데, 그럼 이 OLED 시장이 커지려면 이 OLED 증착 장비의 밸류 체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대형 OLED 시장은 LG 디스플레이 위주로 형성되어 있으며, 중소형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주성 엔지니어링 제품은 대형과 중소형 OLED 패널에 사용되는 CVD 증착 장비 PCVD 위주이며, TFT 및 봉지 공정에 주로 사용되는 제품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주로 LG 디스플레이 중소형 및 대형 OLED 투자가 진행되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OLED 증착 장비 관련된 밸류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봉지 쪽의 증착 장비는 PCVD가 많이 증착 장비가 사용되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많이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ALD 원자 고칼로리티 증착 장비도 들어가는데, 여기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향후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기물 증착에는 주로 야스 아시죠? 네, 야스 상장되어 있는 야스가 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 TFT 관련돼서는 주성 엔지니어링과 AMT, 네. 그 다음에 스퍼터에는 야바코하고 울박하고 캐논 도끼 등이 증착 장비를 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Y옥타나 TOE에 대해서는 또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또 납품을 하고 있고, 봉지 증착, 소형주 봉지 증착에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 유기물 증착은 캐논 도끼하고 선익 시스템, TFT에는 주성 엔지니어링과 AMAT 이런 기업들이 주로 대형과 소형 증착 장비가 나누어져서 서프라이 체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끼는 기업이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주성 엔지니어링은 OLED, 대형 OLED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관련된 봉지 증착이라든지 이런데 TFT 증착에 많이 사용되는 장비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한 소형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Y옥타에 사용되는 것도 만들어내고 있고, 봉지 증착에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은 소형, 대형 모두에 관련된 다양한 증착 장비 제조를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DRAM EV 도입 시 동사 실적 성장이 긍정적이다. DRAM도 곧 EV를 지금 많이 사용해, 삼성이 먼저 DRAM 업체에도 EUV 증착 장비를 들여오는 거죠. 그렇죠? 네.
D램 공략에 사용되는 증착 장비는 패턴을 형성할 때 사용되는 증착 장비 PCVAD하고 LPCVD, ALD 등이 사용되는데 패턴 형성 후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전기적 특성을 갖도록 좀 더 얇은 망막의 두께를 쌓이고 올리는 증착 장비, ALD 증착 장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죠. 증착 장비가 두 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패턴을 형성할 때 한번 패턴을 형성한 이후에 더욱 세밀하게 증착하는 방법. 패턴을 형성할 때는 뭐 PCB든 LPCB든 ALD 뭐 편한 대로 사용을 하는데 다음에 고도에 한 번 더 증착을 할 때는 주로 ALD 증착 장비가 사용이 되고 있다. 이 증착 장비에 물량을 띄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D램 공정에서 EUV가 도입될 경우 패턴 형성을 위한 스텝 수는 감소하나 한 번에 여러 번에 그동안 거래해서 패턴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좋은 기업은 한 번만 딱 패턴을 하니까 스텝 수는 감소를 하나 반면 패턴이 형성된 이후에 캐파시티용 하이 HK 증착 스텝 수는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동사는 별 문제가 없고 EUV가 들어오더라도 동사는 피해주는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물질 변화에 따른 신규 ALD 수요가 증착 장비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동사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들어왔습니다. OP 마진이 35.9%까지 증가했고 매출액 1,413억, 영업이익 507억이 나왔죠. 흑자전을 가면서 동사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컨센서스 영업이익 303억을 넘는 507억이 난 거죠. 그렇죠? 이 배경이 정말 중요하죠. 왜 이렇게 이익이 잘 나느냐? 중화권 고객 사양 수주 및 매출 증가로 당초 예상보다 증가폭이 컸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중국을 확실히 뚫었다는 거네요. 이 기업은. 4분기 반도체 부분 내 중화권 등 해외 고객 사양 매출 비중이 60%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동사의 수익에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화권 매출은 현재 국내 고객사 대비 이익률 측면에서 높은 거죠.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OP 마진이 35.9%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력으로 중화권을 뚫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네요. 세 번째는 폴더블용 OLED 패널에 들어가는데 이 내구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원자 증착 장비 도입이 필요한데 동사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기업이다 이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사의 향후 투자 포인트의 중요한 모습이죠. 이미 이제 선반영돼서 들어오긴 했지만 이제 한 번 더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이러한 것들이 시장이 더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디스플레이가 위한 ALD 증착 기술을 양산 라인에 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투자 키포인트죠. 해당 기술력은 고객사 확장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지공정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산소 및 수분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정성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봉지공정이죠. 위에다 뭔가를 씌우는 거죠. 보통 OLED 봉지공정은 무기물 증착 부분에서 핀홀, 디펙스가 발생할 수 있다. 핀홀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쑥 뭔가 이물질이 들어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 현재 무기물 증착 CVD 장치로 많은 성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패널의 안정성과 수명 연장이 중요시되는 패널은 막질이 더욱 섬세하고 단단한 ALD 증착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핀홀 디펙스 같은 그러한 문제점들이 유기물 증착에 봉지를 씌우는 그런 프로세스의 문제점으로 발견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ALD 원자로 더 꼼꼼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증착을 해주는 봉지막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러한 어떤 요인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동사의 ALD 증착 장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PC의 교체 중에는 스마트폰 대비 약 2배 긴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태블릿 PC형 패널의 내구성이 중요시되고 있죠. 그렇죠? 예, 더 많이 사용된다면 내구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폴더블의 경우 일부 태블릿 PC 역할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굽혔다 피는 동작에 대한 패널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폴더블용 OLED 패널에는 ALD 원자 증착 도입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퀄리티 있는 증착 장비가 필요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사는 태양광 전지도 10% 정도 하고 있다 했잖아요. 페로브스카이트가 태양전지의 정말 꿈과 같은 기술인데 페로브스카이트용 태양전지 장비를 지금 검증 중에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대학에서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해나는데 최종 수행 기관으로 동사가 선정이 된 거죠. 해당 프로젝트 35%의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사의 태양광 증착 장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35%의 광전환 효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페로브스카이트 기술 및 HJT 기술이 접목돼야 하는데 HJT 기술 이야기를 해줬죠. 상부에는 텐덤 구조의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이 필요하고 하부에는 이러한 이종 적합 증착 기술이 필요되는데 동사의 페로브스카이트형 및 HJT형 태양전지 장비가 모두 동사의 장비로 사용될 것 같다. 이러한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즉 페로브스카이트 대면적화 공정에서 동사의 ALD 진공 증착 기술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매출액은 4,724억, 작년에 3,773억인데 증가를 했죠. YY로 25%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한번 봅시다. 1,292억, 네, OP 마진 27.4%, YY로 25.9% 상승인데 제가 봐서는 이게 어느 정도 다 선반영돼서 한 70% 선반영돼서 땡겨온 것 같아요. 28,000원인데 3만 원은 팔아야 될 것 같아요. 팔고 좀 기다렸다가 다시 25,000원대로 혹시 조정이 오면 그때 사는 전략. 일단은 지금은 추격 매수는 비추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만원 수준에 오면은 일단 최소한 앞에서 결론은 30%에 난 50% 이상은 팔아주면서 이익을 실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네요. 제가 오늘 주성 엔지니어를 보면서 이 OLED 쪽의 증착 장비가 참 고급화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 ALD 증착 장비가 필요하고 다음에 이제 D램인데 EUV 기술을 가지고 들어올 때도 이 ALD 증착 장비가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구나. 고퀄리티 증착 장비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어서 이 ALD 증착 장비의 역할이 커지는구나. 그래서 반도체 서프라이 체인에서도 증착 장비나 이런 장비 중에서도 고퀄리티 ALD를 주로 만드는 기업들이 나중에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 그런 함의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